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야구계의 전설 김성근 감독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JTBC가 수십억 원을 감수하고서도 그를 다시 데려오지 못했는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단순한 복귀 실패가 아니라 한국 스포츠 예능의 패러다임이 바뀐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김성근 감독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결과를 위해 모든 것을 압축하는 지도자였다면 지금의 그는 과정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성격의 변화가 아니라 사고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는 승패보다 구조를, 순간보다 지속을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의 중심에는 바로 그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더 이상 예능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야구의 질서를 다시 설계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죠. JTBC가 그를 다시 데려오려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김성근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의 엔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방송사는 시청률을, 감독은 철학을 바라봤습니다. 두 시선의 간극은 결국 수십억 원의 제안조차 무의미하게 만들었죠. 김성근 감독이 원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야구를 만들 자유, 그것이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감독의 선택은 냉정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에서 그는 훈련과 경기의 리듬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닿지 않는 구석까지 직접 설계했습니다. 선수의 루틴, 피로 회복, 실수 후의 보호 체계까지 방송이 아닌 진짜 야구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죠. 이런 철학은 방송사의 편집 논리와는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하지만 그 충돌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시즌 단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3년, 5년을 바라봅니다. 방송이 단기 성과를 계산할 때 그는 세대의 변화를 설계합니다. 이런 시간 감각의 차이가 바로 JTBC가 실패한 이유였습니다.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안의 방향이 틀렸던 것이죠. 감독은 이제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그가 구축한 세계 안에서 움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바꾼 건 단지 프로그램의 포맷이 아닙니다. 그는 야구를 예능으로 보여주는 방식 자체를 뒤집었습니다. 승패를 보여주는 대신 선수가 성장하는 환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관점이 불꽃야구를 예능이 아닌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김성근 감독의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 방송의 감독이 아니라 한국 야구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향하는 방향은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예능의 한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JTBC가 그를 데려오기 위해 감수한 수십억 원의 진실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JTBC가 김성근 감독을 다시 데려오려 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조건이 오갔고 예산 규모만 따져도 수십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 거대한 제안의 중심의 돈보다 더 큰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꽃야구 시즌2를 무력화하거나 흡수하려는 계산이었죠. JTBC는 이미 최강야구라는 성공적인 포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청률이 정체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었죠. 그때 그들이 주목한 인물이 바로 김성근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예능에서도 실제 야구에서 도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평가받았으니까요. 그러나 방송사 측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이미 단기 흥행보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JTBC는 시즌 단위의 계산을 합니다. 몇 회 분량, 어떤 게스트, 시청률 몇 %. 그러나 김성근 감독은 그런 프레임 밖에서 움직입니다. 그는 선수의 성장 속도, 루틴의 형성, 팀의 정신 구조를 고민합니다. 방송사가 매회 화제성을 팔 때 그는 시간이 만든 완성도를 추구하죠. 이 철학의 차이가 바로 협상이 무너진 핵심 이유였습니다. 특히 JTBC 내부에서는 김성근 효과에 대한 강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온다면 시청률 반등은 물론
프로그램 전체의 위상도 달라질 거라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김성근 감독은 이미 한 단계 위의 목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의 일원이 아닌 야구 생태계의 설계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방송은 그에게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었죠. 그의 생각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야구를 가르칠 자유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JTBC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그 안에 자유가 없다면 그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JTBC의 제안은 현실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철학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것은 복귀의 자리였지만 김성근 감독이 원한 건창조의 무대였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김성근 감독의 철학이 녹아든 프로젝트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는 시즌1에서 팀을 안정시키는 감독이었다면 시즌2에서는 방향을 정의하는 존재로 바뀌었죠. 선수 선발부터 훈련 구조, 경기 리듬까지 모든 것이 그의 방식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방송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구조였지만 동시에 시청자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승패보다 더 중요한 건야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였고 김성근 감독은 그 시선을 바꾼 사람입니다. JTBC는 그를 프로그램의 중심으로 되돌리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프로그램을 넘어선 존재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그 간극은 돈으로도 조건으로도 메워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왜 JTBC는 김성근 감독을 영입하지 못했는가가 아니라 왜 김성근 감독은 돌아가지 않았는가? 그 답을 이해해야만 불꽃야구 시즌2의 진짜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 김성근 감독의 결정적 전환점과 그가 선택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JTBC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의 이면에는 철학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기 성과를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과의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죠. 이 점이야말로 방송사와 감독이 끝내 교차하지 못한 본질적인 이유였습니다. JTBC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 최적의 촬영 환경, 홍보 자원까지 모두 준비했는데 왜 그는 고개를 저었을까? 하지만 김성근 감독은 냉정했습니다. 돈은 야구를 완성시키지 않는다. 그는 시스템을 원했고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자유를 원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에서 그는 그것을 실현하고 있었죠. 그가 불꽃야구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단어는 환경, 루틴, 그리고 지속성이었습니다. 이는 예능의 문법과는 거리가 먼 단어들이죠. 방송은 자극을 원하지만 그는 안정과 과정을 중시했습니다. 훈련 방식, 선수 평가 기준, 코칭 스태프의 역할 분담까지 김성근 감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영역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시스템의 창조자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태도의 문제를 넘어 권한의 이동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프로그램 안에 속한 감독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방향을 정의하는 존재로 올라섰습니다. JTBC가 그를 다시 데려오려 한 건 그 힘을 되돌리기 위한 시도였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방송이라는 한정된 프레임 밖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뚜렷해졌습니다. 방송사는 시즌 단위로 결과를 내야 하지만 김성근 감독은 세대 단위로 변화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선수에게 남는 게 있는 야구를 하고 싶다. 이 한마디는 그의 철학을 완벽히 요약합니다. 그는 프로그램의 수명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야구 그 자체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철학의 차이는 협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JTBC가 제시한 조건은 훌륭했지만 그 안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이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고 그 시스템은 방송사와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없어도 그는 이미 야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김성근 감독은 불꽃야구 시즌2를 통제에서 자율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율은 단순한 연출 자유가 아니라 철학의 자유였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닌 프로그램을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섭외 가능한 인물이 아니라 접근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JTBC가 맞이한 문제는 단순히 감독을 잃은 게 아닙니다. 방향을 잃은 겁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더 이상 방송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 중심에는 김성근 감독의 시스템적 사고가 자리했습니다. 방송은 흥행을 계산하지만 그는 세상을 설계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JTBC의 계산은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모든 변화가 감정이 아닌 이성의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그래서 더 단단해졌고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감독이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감독이 만든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 철학의 핵심, 김성근 감독이 선택한 자유의 시스템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방송계를 충격에 빠뜨렸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단순한 시즌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개념의 야구 프로젝트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더 이상 촬영 스케줄이나 예능적 구성에 맞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송이 그의 설계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불꽃야구는 더 이상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험장이 된 셈이었죠. 시즌1에서 김성근 감독은 팀을 안정시키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시즌2에서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방향을 정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능적 감동보다 선수들의 성장, 데이터보다 루틴, 그리고 시청률보다 지속성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기존 방송 문법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불꽃야구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작진은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하면 편집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성근 감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능이 아니라 야구의 진실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카메라가 꺼져 있는 순간에도 훈련이 계속되었고 선수들은 마치 프로리그에 참가하듯 집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불꽃야구 시즌2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의 학교처럼 진화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훈련을 통해 감독 없는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팀, 스스로 결정하는 선수. 그는 그 자유 속에서 진짜 성장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들이 방송이 아니라 야구를 하길 원한다. 이 말은 그가 불꽃야구에 부여한 가장 본질적인 철학이었습니다. 이 철학은 결국 예능이라는 틀을 부수고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변화는 방송사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시청률, 화제성, 시즌 포맷 같은 기준으로는 불꽃야구를 평가할 수 없었으니까요. JTBC의 기획회의에서조차 이건 예능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김성근 감독에게 그것은 칭찬이었습니다. 그는 보여주는 야구가 아닌 존재하는 야구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가 가진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청자는 자극적인 편집 대신 진짜 선수들의 리얼한 성장과 감독의 철학을 보게 됩니다. 카메라가 담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이건 방송이 아니라 야구다. 팬들 사이에서 이 문장이 회자되며 불꽃야구는 예능을 넘어 선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그저 야구를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개인의 능력보다 구조의 힘을 믿었고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불꽃야구 시즌2는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회자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철학, 그리고 하나의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JTBC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감독을 섭외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방송이 프로그램을 만들던 시대에서 이제 사람과 철학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죠. 김성근 감독은 그 전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그가 바라보는 미래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김성근 감독 곁을 지킨 또 한 사람, 장시원 PD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그는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어떻게 불꽃야구의 이름을 지켜냈는지 그 숨은 이야기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불꽃야구 시즌1이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질 것 같았던 인물이 오히려 가장 단단하게 버텼습니다. 바로 장시현 PD였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의 제작자이자 불꽃야구의 정신적 엔진으로 불렸죠. JTBC와의 법적 갈등, 본편 영상 삭제, 폐지설까지 쏟아지던 그 시기에도 장시현 PD는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한 통의 문자였습니다. 힘내시고 돌진하십시오. 김성근 감독의 짧은 응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장시현 PD는 그 문자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이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신뢰의 선언으로 읽혔습니다. 그 한 문장은 마치 신호탄처럼 작용했습니다. 불꽃야구 팀 전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선수들은 SNS를 통해 감독과 PD를 향한 응원을 이어갔고 팬들은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로 연대했습니다. 그 후 장시현 PD는 공식적으로 불꽃야구 시즌2의 추진 의지를 밝히며 시즌1의 방식은 끝났지만 불꽃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작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JTBC를 떠난 후에도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곧자유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송사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철학처럼 그는 자신이 믿는 야구를 직접 만들기로 한 것이죠. 당시 많은 언론이 이 결정을 무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거대 방송사의 지원 없이 야구 예능을 제작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장시현 PD는 현실보다 신념을 택했습니다. 그는 김성근 감독의 곁에서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야구를 실제로 구현해냈습니다. 훈련, 촬영, 편집, 기획 모든 과정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의 제작자를 넘어 운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JTBC는 이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감독을 설득하지 못한 것만으로 충분히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프로그램 전체가 새로운 길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김성근 감독과 장시현 PD는 각자의 역할에서 완벽히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은 야구의 방향을 설계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비전을 현실로 바꿨습니다. 이 두 축이 만나자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으로 성장했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이건 예능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다. 진짜 야구를 보는 것 같다. 시청자들은 자극적인 연출보다 진심과 철학에 끌렸습니다. 불꽃야구의 영상은 플랫폼을 옮기면서도 조회수를 유지했고 커뮤니티에서는 김성근 감독과 장시현 PD를 한국 야구를 다시 세운 두 사람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은 방송사가 아닌 사람의 진정성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성근 감독의 철학과 장시현 PD의 의지가 완전히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야구는 지속이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그 말은 불꽃야구 시즌2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모든 역경 속에서도 팀은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위기가 곧 정체성을 만든 셈이었죠.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 마지막 퍼즐, 김성근 감독과 장시현 PD가 함께 만들어낸 불꽃야구 철학이 한국 방송계에 남긴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며 이 프로젝트가 왜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가 세상에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프로그램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방송 구조 전체에 대한 질문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콘텐츠는 플랫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 김성근 감독과 장시현 PD는 이 문장을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산업 논리를 거슬렀지만 결과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여전히 현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는 감독이자 교육자이며 동시에 시스템 설계자입니다. 불꽃야구 시즌2에서 그는 카메라 앞이 아닌 카메라 밖에서 진짜 야구를 만들었습니다. 방송은 그저 그 과정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방송을 위해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야구를 통해 방송을 만든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장시현 PD 또한 그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대형 방송사의 틀을 떠나 스스로 플랫폼을 만들어갔습니다. 제작비를 줄이고 대신 진심과 현실을 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은 그 변화에 반응했습니다. 진짜를 향한 신뢰는 돈보다 강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진심이 화면을 넘어 전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던진 가장 큰 의미는 지속성입니다. 방송은 보통 시즌이 끝나면 멈추지만 불꽃야구는 시즌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선수들은 훈련을 이어갔고 팬들은 커뮤니티를 만들었으며 감독과 PD는 새로운 시즌의 방향을 이미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태계가 되었습니다. JTBC가 놓친 것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명의 감독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하나의 방향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불꽃야구는 그들이 제시한 시즌 단위의 세계관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대신 시간이 쌓이는 야구, 철학이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로 진화했죠. 이 변화는 단순한 콘텐츠 성공이 아니라 한국 예능 구조의 근본적인 재정의였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철학은 통제가 아닌 자율, 성과가 아닌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불꽃야구의 모든 장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선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실수를 통해 배워가며 한 사람의 리더가 아닌 하나의 팀으로 완성되는 과정. 그것이 불꽃야구 시즌2의 본질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과정을 통해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불꽃야구는 단순히 프로그램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이자 방향입니다. 김성근 감독은 여전히 조용히 그 길을 걷고 있고 장시원 PD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철학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꽃야구는 바로 그 철학의 산증인입니다. 한국 방송계는 지금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청률 중심의 기획에서 사람 중심의 기획으로, 포맷 중심의 예능에서 철학 중심의 예능으로.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는 언제나 한 이름이 있습니다. 김성근. 그는 이미 예능의 한계를 넘어 하나의 시대를 정의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꽃야구 시즌2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보여주고 누구를 위해 만들고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은 어쩌면 이미 그들의 야구 속에 있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명예가 아니라 자유, 그리고 순간이 아니라 지속. 불꽃야구가 던진 이 철학은 앞으로도 오래 남을 것입니다.